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희 허브인치 TV에서 주말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주주분들한테 과연 어떤 정보를 또 이렇게 제공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기업 분석편과 그리고 이 주식에 대한 좀 진솔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자 이렇게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저는 사실 기업 분석 편이라고 읽고 진솔한 이야기 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 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때로는 분석을 할 때에는 굉장히 객관적인 정보만 우리 주주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한 번씩은 제가 생각하는 바를 이렇게 좀 풀어서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일단은 볼게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촬영을 한 게 굉장히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마 그때 시기가 2020년도 한 7월 달 이 첫 번째 상승 나와주는 이 구간부터 두산 에너빌리티를 찍었을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거의 이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요.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번 어떻게 보면 근 5년 안에 역사적 고점을 한번 찍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응? 한번 찍어주고 난 뒤에 이렇게 쭉 행보를 하는데 그게 1년, 2년, 거의 한 3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뭘 뜻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명확하게 시장의 주도주였어요. 즉, 이 주도주에 대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이해하실 수 있는데 시장에서 모든 돈을 다 빨아들이고 흡수하고 그만큼 부각받고 사랑받은 기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도주는 언제나 그랬듯이 신고가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이렇게 탄생을 해요. 탄생을 하고 그리고 상승을 한 다음에 고점을 형성해주고 그 다음에는 하락하고 횡보하고 쭉 미끄러져요. 언제 다시 올라올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고 분석의 영역에 넘어섰어요. 이거를 만약에 뭐 이 섹터의 사이클은 뭐 5년에 한 번 온다, 10년에 한 번 오는 섹터의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 그래서 단순하게 그렇게 이론적으로 널리 알려진 5년 사이클, 10년 사이클 타고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럼 그렇게 따지면 두산 에너빌리티 5년 사이클 만약에 못 탄다? 3년 사이클을 타면 이제 올라가야 되고요. 5년, 10년 사이클 타야 되면 지금부터 한 5, 6년은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죠? 좀 분석적으로 접근을 했었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고점에서 나와줄 수 있는 모든 그 고점의 지원군이 사실 다 나와주고 내려와준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사주, 뭐 매각이니 뭐니 여러 가지 이슈가 다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원전 관련된 이슈가 터져준다라고 해도 저는 과거의 영광을 회복해 주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이 원전을 밀고 있는 쪽이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주식시장을 올려줄 사람이 대통령감이라고 생각을 하는 굉장히 주식적 사고방식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힘이 없어요 지금. 힘이 없고 반대 정당은 원전을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포지션인 거예요. 힘이 있는 쪽이 만약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하겠습니까? 정치적인 얘기 더 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힘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된 이슈는 이 주기와 텀이 너무 길어요. 주기와 텀이. 이 주기와 텀이 너무 길다는 게 뭐냐면 한 번 수주를 받기 위해서 정말 짧으면 수개월도 아니에요. 수년 이상이 걸려요. 수년이 걸려요 이게. 말이 그렇지. 네. 아직까지 웨스팅하우스 건도 사실 명확하게 해소가 된 건 아니고요. 소송이 진행되는 것만 해도 지금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있습니까? 그쵸? 이게 사실 저는 문제예요. 재료와 모멘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때는 얼마만큼의
이 재료적인 부분을 받았을 때 텀이 빠르게 오냐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반도체, AI, 아니면 뭐 바이오 쪽에서는 임상 이런 걸 뭐 뭘 생각을 해볼 수 있냐. 반도체 계속 뭘 만들어내죠. 계속 뭘 만들어내잖아요. AI. 네? 이제는 뭐 AI가 다 해줍니다. 그림도 그려주고 목소리도 만들어주고 영상도 만들어주고 다 해요. AI가 다 합니다. 그죠? AI한테 뭐 해달라고 하고 사진 하나 툭 던져주면 그 사진에 맞는 그 무엇인가를 또 만들어내는 게 AI입니다. 그죠? 그리고 매일매일 그 기술력이 개발이 되면서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죠? 임상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임상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해요. 대신 기업들이 이걸 단축을 해나가고 있죠. 어떻게 단축해 나가고 있죠? 기술 수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상이 다 완료가 될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기술 수출을 해나가면서 이 기간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재료가 붙죠. 원전 쪽은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러지만 결국 이 텀이 너무나도 길다 보니까 주식 자체가 지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한 번 수주를 받았어. 굉장히 금액 규모가 커. 한 번 빵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 그 다음은 이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원전 쪽이.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원전만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업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번 폐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폐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이제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뭔가 주기적인 이슈와 재료와 모멘텀으로 그래도 짧은 기간 안에 다시 한번 더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신사업에서의 결과물이 필요해요. 신사업에서의 결과물. 그리고 그 신사업이 하나의 섹터를 추종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폐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부분도 사실 그렇게 크게 막 나와주고 있지는 않죠.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사실 뭐 증선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회계부정 관련돼 가지고도 고의가 아니라 좀 중과실로 판단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분식 회계를 했다라는 혐의도 벗어났지만 뭐 과징금 정도로 이제 마감이 또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제 단편적인 부분의 이슈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큰 틀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봤었을 때 이 주가가 3년을 투자해도 그만한 우리에게 목표 수익률을 줄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악구간에 매물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매물대를 소화시키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게 저도 느껴져요. 그 영상을 찍으면서도. 왜냐하면 쭉 봐도 계속해서 고점이 나아지죠. 여기에서 고점 찍어주고 고점 나아지고 고점 낮아지고 여기서 한번 고점 올려주는 이제 이런 액션이 나와줬는데 바로 그대로 이것도 계단식 하락이에요. 계속 정말 이게 길어 보이지만 이 긴 시간 안에 결국 하락하는 이 구간에서 계속 계단식 하락을 했다라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게 사실 저는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정말 긴 추세는 횡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락 추세 안에서도 박스권을 그려요. 대표적인 예시의 기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라는 뭐 여러분들 다 알 수밖에 없잖아요. 주식한 사람 중에서 삼성전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식 안 한 사람도 할 텐데. 그죠? 응? 이런 식의 박스를 그리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것도 4년 동안. 우린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것보다도 반등폭이 적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진솔하게 드리고 싶은 말 중 하나는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로 정말 큰 돈을 벌고 뭐 투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려고 들어오신 분이 계시더라고 하면 그거는 적절치는 않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스윙으로 적합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으로 내려오게 되면 분할 매수하고 일정 부분으로 올라가면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겨 나가는 그런 스윙 종목으로 굉장히 적절한 종목이지. 두산 에너빌리티를 장기 투자해 가지고 수익을 뭐 100% 이상 뭐 난 내려고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말씀 사실 좀 드리고 싶었어요. 어느 정도 보수적인 스탠스로 보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고요. 오늘은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게 딱 그냥 깔끔하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저의 이제 진솔한 이야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쉬시는 기간 좀 푹 잘 쉬셨으면 좋겠고, 잘 마무리하신 다음에 이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브인체 TV 무료 체험도 꼭 신청하시고요. 저희가 지금 4주 연속으로 25% 달성했어요. 저 PBR 수혜주 기업군들 위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편입을 시켜드릴 것이고,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있고 누르시고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보고 왔습니다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죠? 연휴 끝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